요거를 수식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x1과 x2를 가지고 평면에서 그렸을 때, 자, 0과 0은 0이 나오고 0과 1, 1과 0은 0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과 1일 때는 1이 나오기 때문에 다르게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모형을 보시면 최종 가중치가 0.1, 0.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0.1 x1 더하기 0.1 x2 빼기 0.2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요거 수식은 한번 설명 안 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 선형 분리함수라고 했어요. 이 선형 분리함수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플랜을 찾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요거를 다 10씩 곱해주면은 x1 더하기 x2 빼기 2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2 이꼴 마이너스 x1 플러스 2라고 해가지고 x1이 자 0일 때 x2는 2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x1이 0일 때 x2는 2, 0일 때 2 라는 값을 갖는 이런 선형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얘 따로 얘 따로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하이퍼플랜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이퍼플랜을 찾아서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과정을 찾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주관식으로 가중치를 구한다든지 출력값을 구하는 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런들이 표현을 해가지고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자, 입력이 될 거예요. 어느 값에. 그래서 시그마 xi wi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y라는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고 해서 최종적인 y를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AND 연산자, OR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저희가 익스클루시브 OR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익스클루시브 OR은 같으면 0, 다르면 1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XOR은 X1과 X2가 00, 10, 01, 11일 때 각각 0, 1, 1,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요거를 선을 통해서 한 번에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눠도 안 되고요. 이렇게 나눠도 안 돼요. 그래서 선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따로 분리가 된다든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 점끼리 분류를 하거나 이 빈 공간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형으로는 하나의 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거에 대해서 엄청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선을 하나만 끊지 말고 2개, 3개 비선형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에서 그린 이런 하나하나 뉴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른 뉴런도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런을 연결해서 하나의 새로운 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층을 만드는 것을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뉴런들을 히든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막 각각마다 값이 이렇게 W 값이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W 값이 막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각자들끼리 연결이 돼서 최종의 하나의 Y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단층 퍼셉트론만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게 발전을 해서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겨내는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OR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처음에 W1, W2, W3, W4, W5, W6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중치가 노드들을 넘어서 가다 보면은 가중치가 소멸되는 문제도 생겼어요. 그래서 가중치 소멸되는 문제도 발견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계산을 우리가 일단은 할 때 앞에서 뒤로 가면서 계산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중치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하면서 가중치를 역으로 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과값으로부터 시작값으로 가면서 가중치를 재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백프로포게이션은 여러분들 용어 알고 계셔야 돼요. 역전파 알고리즘, 요거는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역전파 알고리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 구조 이외에도 이 신경망 분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신경망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게 입력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x1, x2, x3, x4 이렇게 입력되는 값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이냐 아니면은 범주형 데이터냐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가 들어올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시면은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모든 범주에서 일정 빈도 이상의 값을 갖고 각 범주의 빈도가 일정할 때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신경망 자체가 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입력되는 자료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빈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연속형 변수 입력값들의 변수가 큰 차이가 없을 때, 자, 키라는 값이 있고 몸무게라는 값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엄청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력되는 값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간에 큰 차이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속형 변수를 보통 정규화 작업을 거칩니다. 변수가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정규화 작업을 통해서 중간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 작업이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규화 작업을 진행을 통해서 요거를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자료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로그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범주화 작업을 통해서 각 범주의 빈도를 비슷하게 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가변수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학년이 1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까지만 있다고 할게요. 데이터가 막 이렇게 밑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범주형 변수가 있어요. 이 범주형 변수를 가변수화라고 해서 남녀가 1 또는 0,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범주형 변수는 같은 범위를 갖도록 가변수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범주화를 하게 된다면 맞으면 1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1학년이 맞으면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다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둘 다 1학년이기 때문에 1, 1, 0, 0, 0, 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이 1이 되고요.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통계 분석에서는 더미 변수화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에서는 원핫 인코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핫 인코딩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되는 변수가 자료가 입력되는 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 변수에 대해서 연속형, 범주형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층 신경망인 퍼셉트론에서 최종 목표값은 활성함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양한 활성함수 중에 출력값이 여러 개로 주어지고 목표치가 다범주인 경우 각 범주에 속할 사후 확률을 제공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1번 하이퍼볼릭 탄젠트, 2번 가우스, 3번 시그모이드, 4번 소프트맥스. 1번이 정답이다. 2번, 3번, 4번. 자, 정답은 4번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프트맥스는 사후 확률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렇게 시험 나와요, 한 번씩. 그래서 요거 각각 함수의 특징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저희 예상 문제에도 뒤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통해서도 원래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거고,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 함수의 특징을 간단하게라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앞에서 본 거랑 좀 개념적으로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신경망 모형은 자신이 가진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일반화하는 방법이다. 다음 중 신경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1번 피드포워드 신경망은 정보가 전방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생물학적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며 딥러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이다. 2번 운닉층의 뉴런수와 개수는 신경망 모형에서 자동으로 설정된다. 뉴런수가 많으면 내촉력이 좋아지고 뉴런수가 적으면 입력 데이터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3번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은 다층 퍼셉트론을 의미한다. 다층 퍼셉트론에서 정보의 흐름은 입력층에서 시작하여 운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진행된다. 4번 역전파 알고리즘은 연결 강도를 갱신하기 위해 예측된 결과와 실제 값의 차이인 에러의 역전파를 통해 가중치를 구하는 데서 시작됐다. 자, 1번이 정답이다. 2번, 3번, 4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 2번이냐? 제가 앞에서 한번 자세하게는 말은 안 해드렸는데 직접 선정한다는 말을 한 번씩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닉층의 뉴런수와 개수는 신경망 모형에서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코딩을 할 때 직접 그 개수를 층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뒤에 기출문제 보시면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